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 급락소, 매수세가 반발적으로 유입되며 큰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오는 4일 미국장 휴장을 앞둔 상황에서 오후 2시에 이 채권 시장이 조기 폐장이 되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791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이에 반발 매수를 나타냈지만 아직 시장이 완전한 바닥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고요. 발표된 6월 미국 제조업 PMI는 52.7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108.43불로 WTI 기준 2.5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 혼조, 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를 봤더니 52.7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5월달 건설 지출이 0.1% 감소하면서 월가 예상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연히 이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이 이번에 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봤는데 마이너스 2.1%를 추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이 심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물가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잡기 위한 모습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8.6%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 에너지 부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보다도 굉장히 급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장기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이 지금 상황 자체가 물가나 경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보다도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에 연준이 얼마 안 가서 금리 인하를 다시금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는 것이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파월 의장이나 페드 의원들의 의견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올 수 있겠지만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라는 발언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진행을 하지 인하까지는 쉽지 않을까, 아니 다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우면은 지금 여기서 진작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급등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안전자산이 최고라는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현금이 몰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달러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 쪽을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시 기억나시겠지만 2020년 이때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달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달러 돈이 몰렸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현재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이클 버리, 이 양반이 금융시장이 완패했다. 아직 절반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숏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숏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러시아 지역의 루안스크가 완전히 다시 러시아 지역의 이 전쟁 지역이 다시 러시아 쪽의 전쟁이 거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루안스크를 완전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항구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많은 땅을 구하기 위한 러시아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지역의 제재를 이전 수준보다 조금 풀어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이 유로존의 물가 안정이 확실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라면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M 2분기 공급망 타격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현대차 역시도 비슷한 결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BOFA 같은 경우에는 메타를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지정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빅테크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이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빅테크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한국의 빅테크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선업계 최근에 이 수주가 계속 늘어도 웃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성장을 주도할 인력도 태부족하고 연구개발비 투자도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후판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리스크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조선 말고 이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합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기대를 해보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부품 생산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이 사용량을 증가를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기업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주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금 뭐 기업들의 골머리를 계속해서 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급락도 나오고 등락도 나오고 하면서 가격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거 내용들을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봉쇄 쪽이랑 많이 엮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다 보니 만약에 탄소 배출권 관련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뭐 중국 쪽을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떠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줬을 때 철강, 화학, 시멘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다라는 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생산 감축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따른 당연히 뭐 고정비용 증가나 이런 것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감소로 연결이 될 수 있어 갖고 이 세 가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조금 조심해서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 정리 오늘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에서 먼저 공부용으로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상승이 보여지다가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많은 하락이 연결이 되었는데 요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아쉽긴 아쉽죠. 그래도 이걸 굳이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될 필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뭐 전기세 인상부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원전이나 녹색 기술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원전 전 세계에서도 강자로 꼽히고 있고 자,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전 세계 풍력 1등인 지멘스와 협력을 맺고 연구개발 그리고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연구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이 퓨얼셀을 필두로 계속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요 위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렇게까지 매도를 크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개미들의 매도세로 이런 하락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 혹은 여기서 끝나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이들이 플러스로 끝내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요 N자형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일 먼저 1번 현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역시나 61선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거리도 좀 멀어졌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61선 이제 곧 떨어질 겁니다. 이 121선과 데드크로스가 보여줄 것인데 여기 현 부분에서 횡보하고 다시금 여기 돌파해주고 위쪽에서 자리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저기가 중요하냐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여기 고점부터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지금 현재 위치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는 라인이랑 역헤드앤 숄더가 겹치는 부분이고요. 이 역헤드앤 숄더를 안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쌍바닥이 겹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60일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뚫어주면 60일 방향이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러면 추세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이 추세 라인도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시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현 상황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막 급락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 홀딩을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21선 딛고 혹은 이 아래쪽에서 딛고 61선 돌파하면은 오, 야, 여기서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첫 번째는 여기 매물대 여기를 빠르게 소화를 못한 다음에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1차 목표는 이쪽으로 잡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은 여기를 2차 고점, 그리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은 최고점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고점은 쉽게 뚫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포인트와 현재 이제 61선 요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시장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보기도 좀 고통스럽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갈놈들은 빠른 시간으로 다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손실을 확실하게 메꿀 수 있는 이런 액션들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힘내셔라. 화이팅 하셔라. 지금 이렇게 절망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고 버티고 나중에 또 하다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멤버십도 그 제가 말씀드린 다음 준비를 위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을 위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